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성장한 배달 시장, 제 주변에서도 배달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 배달 시장은 코로나 전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이 미래에셋 대우에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2017년 15조였던 시장 파이가 2019년 20조로 25% 이상 껑충 뛰어올랐죠.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확실히 그 이상이 될 거고요. 예상컨대 앞으로 더 큰 비율로 배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에 맞물려서 배달 창업에 대한 수요도 확실히 늘어났어요. 수치를 따지지 않고도 그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만 보더라도, 아니 배달 어플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곳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배달이 트렌드라는 인식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달이 대세라고 하니까 홀 장사를 하시던 분들까지도 아예 배달만 하는 식당으로 전향을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나 혹은 배달이 대세야 하고선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홀 장사만을 하는 프랜차이즈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배달 창업에 돈을 허비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 마지막 5번째까지 빠지지 않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배달 창업에 숨겨진 함정은 마진율입니다. 이건 배달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조차 간파하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어느 지방 배달 프랜차이즈의 손익구조를 개선해 준 적이 있는데 자그마치 마진율이 12%가 채 되지 않았어요. 12%. 홀매장의 경우는 대략 25%에서 많게는 40%까지도 마진율이 책정되는 반면, 배달 매장 은 마진율이 높을 것 같지만 그 반대인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변동비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도 홀매장에 비해서 적고 또 임대료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만 변동비에서는 홀매장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죠. 변동비는 예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매달 변동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대료는 고정비, 배달 전문점은 예를 들어서 어플 수수료, 배달 대행료가 큰 변동비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홀매장의 경우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율의 폭이 커지는 반면에 배달 전문 매장은 마진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히려 똑같거나 아주 미세하게만 상승할 뿐이에요. 심지어는 하락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배달을 하면 할수록 어플 수수료, 배달 대행료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배달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마진율을 철저히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주위에는 여전히 원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이 정도는 남겠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팔아도 남지 않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배달 창업에 숨겨진 함정은 경쟁의 끝판왕입니다. 이건 홀매장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홀매장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생겨나는 업체 수,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아요. 홀매장이야 하나 차리려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여야 하는 반면에 배달 전문 매장은 진짜 소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7,500개였던 배달업체는 2019년에 47,900개로 늘어났고 2020년에 다시 149,000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아마 전반기 기준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자그마치 2018년과 비교해서 배달 창업이 540% 이상 증가한 꼴이에요. 배달 전문 창업 비율이 홀매장 전문 창업을 앞지르기도 했다고 하니까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남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일부 열등감이 심하고 인성이 바르지 못한 사장님들이 경쟁 식당을 죽이기 위해서 진상 손님을 보낸다거나 혹은 미성년자를 투입해서 영업 정지를 시켰다면 지금은 악플 테러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매수하거나 또 업체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리뷰를 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이야기가 오가지만 업계에서는 큰 문제로 치부되고 있지 않아서 쉬쉬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골마가고 있어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예전 홀매장은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배달은 사실상 오픈빨이라고 하는 일명 신장기업 효과를 톡톡히 누리진 못해요. 이유는 홀매장이야 지나가면서 인테리어를 보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손님을 좀 유입시키는 반면 배달은 리뷰수, 평가 점수가 있어야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신규 매장이라고 해서 큰 고객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리뷰 작업들이 배달 어플 측에서는
시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추가로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배달 전문점의 경우는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초반부터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배달 패키지가 엉망이거나 일명 배달 플레이팅을 신경 쓰지 못하니까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야겠죠. 세 번째 배달 창업의 숨겨진 함정은 무경험 비율이 크다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 아주 유사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가 극도의 경쟁이라면 세 번째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홀매장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은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홀매장의 경우는 그래도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여차하면 표정과 함께 사과하면 어떠한 고객 응대라도 무마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달은 너무나 고객의 파워가 세졌어요. 가차 없이 별점 테러를 남기니까요.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포장의 미흡함, 음식의 퀄리티 저하는 더할 나위 없이 함정에 빠져들기 쉬운 항목이죠. 대략 비율적으로 보면 홀매장의 경우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전해드는 게 많기 때문에 어디서 알바라도 해보고 시작을 하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적어도 3일 이상은 교육을 받지만 배달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당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프랜차이즈에서도 아주 짧은 교육으로 실전에 투입을 시키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볼펜만 잡던 사람들은 아무리 원팩이라고 해도 멀티조리가 힘들어요.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 매장은 우왕좌왕 배달 매장을 쉽게 받다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홀매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배달은 더더욱 초반 손님을 잃으면 가면 갈수록 시그니처 메뉴를 새로 또 개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 즉 쉬워 보인다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본인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네 번째 배달 창업의 숨겨진 함정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의 법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법칙이라. 네, 투자금은 적은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배달 장사라는 거예요. 실제 어느 한 배달 프랜차이즈의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 창업비 3천만 원에 예상 월 순이익금이 500만 원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쳐도 이 매달 16%가 넘어가는 순이익금을 바란다는 건 글쎄요, 순리에 벗어나는 일이지 않나 싶어요. 홀매장으로 친다면 1억을 투자하면 월 1600만 원을 벌어가는 셈인 거죠. 물론 일부 프랜차이즈에 과대 해석해 놓은 수익률 표도 한몫을 해요. 다만 많은 배달 창업을 고려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창업비를 좀 적게 들이더라도 지금 이 대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이자 함정이에요. 실제 영업을 해보면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거 고작 200만 원 언저리나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변동비에 따른 마진율이 10%인 경우도 많으니까 초기 대박을 쳐서 3천만 원을 팔았다고 한들 고작 3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는 셈이죠. 꼼꼼하지 못하고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의 법칙은 어느 장사에서나 통용이 돼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1년 안에 투자금을 모조리 회수하면 아, 잘했다 정도인데 3천만 원을 들여서 월 500만 원을 벌면 단 6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격이니까 글쎄요, 이 그런 매장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현실은 쉽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배달 창업에 숨겨진 함정은 바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배달 창업을 진지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인건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배달이야 대행을 보낸다 치지만 주방에 사람을 한 명 더 쓰면 그만큼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장사 흥행 곡선이 수그러드는 시점에서는 혼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직원을 보내고 혼자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인건비도 줄이고 뭐 좋긴 한데 누구나 다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리만 하는 기계가 되어 가거든요. 그것도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조리만 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홀매장은 당연히 손님을 맞이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알바는 있어야 하지만 배달은 주문량에 따라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에 또 프랜차이즈라면 오히려 혼자서 하는 걸 권하는 본사도 있기에 시작을 한번 해보지만 웬만한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우울증, 현타가 오게 되고 나 지금 뭘 하고 있나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공유 주방 업체를 이용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실제 공유 주방 업체들에는 사장님들 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주방에서 기계처럼 조리만 한다는 건 공장에서 마치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고 음식만 반복적으로 죽어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장이라면 리뷰 관리, 즉 소통과 커뮤니티 능력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폐는
홀매장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꼭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배달이 대세이긴 한 시기이지만 너무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외치고 있어서 조금은 우려되는 마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더더욱 많겠지만 마진율을 철저히 계산할 줄 알고 배달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리고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금 대비 너무 높은 수익금을 바라는 건 지양하고 워라밸을 꼭 지키셔서 건강에도 신경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